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 있지만 문득 그 눈은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미소 짓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숨겨둔 사람이지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때때로 홀로 떨어져 나온 듯한 기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르게 외로운 느낌. 저는 INFJ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이야기이자 저와 같은 INFJ들의 마음속 이야기입니다. INFJ는 전체 인구의 단 1% 남짓에 불과한 아주 희귀한 성격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분명 친절하고 상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정작 내 마음을 진짜로 알아주는 이는 드물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남들과 조금 다르고 내 마음의 깊이를 아무도 모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으로 INFJ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친구, 자녀, 연인인데 가끔은 그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명 늘 남을 배려해주던 그 사람이 어느 날엔 말없이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리면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분명 어제까지 환하게 웃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마 이런 물음표를 안고 INFJ를 바라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INFJ의 내면 세계와 감정, 생각의 흐름부터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모습들까지 INFJ 자신의 시선과 그를 지켜보는 주변인의 시선을 번갈아 담아보려 합니다. INFJ 당사자들에게는 맞아, 나도 저래하고 고개 끄덕이는 공감의 시간이, 그리고 INFJ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속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고도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INFJ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INFJ의 내면 세계.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나도 모르게 웃고 대화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의미를 쫓아가는 습관. INFJ인 나의 내면 세계는 언제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가끔 혼자 노는 아이로 보이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뛰어놀 때 저는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구름의 모양을 보며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작은 개미 한 마리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해 왜 혼자 있어? 묻기도 했지만 저는 그 순간에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자기만의 작은 우주를 품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가만히 혼자 창밖을 내다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책 속 세상에 깊이 빠져들곤 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저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생각의 바다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인생을 떠올리고 스쳐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하루를 상상하곤 하니까요. 남들이 볼 땐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제 안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와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INFJ의 내면 세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보통은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속엔 인간관계의 의미, 삶의 목적,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림 등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에서 한 걸음 떨어져 상상의 숲을 거닐기도 하고 일어난 일들의 배경과 숨은 뜻을 곰곰이 되새기기도 합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INFJ는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영화를 볼 때 모두가 줄거리에 집중할 때 저는 배우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배경음악의 선율 같은 것에 더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장면을 놓치는 것 아니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에겐 그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정과 소리 뒤에 숨은 감정을 읽어내고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이 저에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늘 무언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겉뜻과 속뜻,
오늘 하루 있었던 사건들의 인과관계,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감까지. 이러한 직관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여 어느 순간 이런 거였구나 하는 통찰로 번쩍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넌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았어? 하고 놀랄 때가 있는데 저도 제가 딱 잘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갑자기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는 느낌이지요. INFJ의 직관력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겉으론 특별한 게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깊은 내면 세계 덕분에 INFJ는 창의적이고 사색적인 면이 두드러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떠올릴 때 남들이 미처 연결짓지 못한 점들을 이어 큰 그림을 그려내곤 합니다. 때때로 제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 안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밤을 새워 일기장을 채우거나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머릿속으로 영화를 만들듯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INFJ에게 커다란 행복을 줍니다. 겉으로는 비록 한방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일 뿐이지만 그때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풍부하고 생생한 세계를 여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내면의 여행이 꼭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과 내 머릿속 이상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민도 큽니다. 세상은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기를 바라는데 나는 늘 그 너머를 상상하며 의미를 찾으려 하니 어쩌면 엇나가는 토네바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현재의 재미나 이익을 쫓아갈 때 나만 혼자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깊이 파고드는 탓에 가볍게 즐겨야 할 자리에서도 진지해 보인다는 말을 듣곤 했지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그냥 웃고 넘기지 못할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 제 내면 세계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영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고독과 자기반성의 그림자도 드리웁니다. 주변인의 시선. INFJ의 이러한 내면 세계는 겉에서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INFJ인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일도 착실히 해내지만 종종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회의 중에 문득 딴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속으로 피곤한가? 관심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동료의 머릿속에는 방금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들의 숨은 맥락을 짚어보거나 더 나은 해결책을 직관적으로 탐색하느라 분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주변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사람 정도로만 받아들이기 쉽지요. 또 가족 중에 INFJ가 있다면, 이를테면 사춘기 자녀나 형제가 INFJ라면 그 방은 마치 아지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혼자 문을 닫고 오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왜 저렇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까? 무슨 고민이 있나?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NFJ인 아이는 그 시간에 자기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하루 동안 받았던 자극들을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 아무 일 없어 보여도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의 조각들을 맞추며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멍때림이나 고독을 즐김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INFJ가 세상과 부딪히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내면의 안식처인 셈입니다. 이처럼 INFJ의 내면 세계는 본인에게는 색채 가득한 우주와 같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때때로 내 생각을 모르겠다거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INFJ들은 스스로의 내면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깊어서 말로 옮기기 어려울 뿐더러 혹여 내보였다가 가볍게 여겨질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INFJ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려면 진득한 시간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한번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우주를 조심스레 상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누군가 이해해주는 순간 INFJ는 비로소 깊은 위로와 행복을 느낍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외롭다고 느꼈던 이유는 사실 내 안에 이 풍경을 함께 바라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감정의 패턴. 나는 타인의 감정에 유난히 민감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우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 마치 제 일처럼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떨림으로 슬픔이나 기쁨을 금방 알아채곤 하지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제 감정도 출렁이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가 행복해하면 같이 들떴다가도 누군가 속상해 보이면 마음 한켠에 묵직한 돌이 얹힌 것처럼 가라앉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일 아닌데 저 혼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반대로 버스에서 우연히 본 미소 짓는 모녀의 모습에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내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경계가 흐릿해질 때도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이 어디까지였는지 헷갈릴 정도로 깊이 공감해버리는 것이지요. INFJ인 저는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쉽게 느끼고 또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하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친구가 슬픔에 잠긴 날이면 한밤중이라도 전화를 걸어 내 얘기 다 들어줄게 하며 함께 울어주곤 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속상한 일이 있다면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위로의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내 일처럼 기쁘고 안도하지요. 이렇게 남을 위하는 마음은 INFJ의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슬픔을 내 안으로 끌어안느라 내 마음의 그릇은 어느새 무거워지는데 정작 그걸 비울 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슬플 땐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에 서툽니다. 다른 이의 감정은 그렇게 잘 헤아리면서도 막상 내 속상함을 털어놓으려 하면 목 끝까지 차오른 말이 괜찮아로 바뀌어 나오기 일쑤입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항상 남의 고민을 들어주던 내가 오히려 상대에게 걱정을 끼치면 어쩌지, 혹시 내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이해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몹시 아파도 겉으로는 애써 웃으며 난 괜찮아, 걱정 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 밤이 되면 방문을 닫고 홀로 있을 때 밀물처럼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참고 삼켰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조용히 흐느끼며 베개를 적시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의 파도 타기가 반복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INFJ인 나는 타인의 평가나 말 한마디에 몹시 민감합니다. 누군가 제게 실망했거나 화가 난 기색을 보이면 그 이유를 알아내기 전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여 직접적으로 비판이나 꾸중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는 참고 넘겨도 속마음에는 비수가 꽂힌 듯 큰 상처로 남습니다. 겉으로는 신경 쓰지 말자고 애써 넘기려 해도 밤이 깊어지면 그 말이 맴돌지요. 내가 정말 부족한가? 다 나 때문인가? 하며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사실 제 안에는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하기에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내가 못난 탓이라 여기며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친구가 같은 상황으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네 잘못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하며 한없이 다독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것이 INFJ의 감정 패턴이죠. 남에게는 한없이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막상 자신의 아픔에는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아는 채 그대로 방치해두곤 합니다. INFJ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듯 강한 공감 능력으로 인해 세상의 밝음과 어둠을 고스란히 마음에 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 비극적인 사건들을 볼 때면 가슴이 먹먹해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지요. 왜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냐고 묻는다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화면 속 낯선 이들의 슬픔마저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땐 차라리 뉴스를 끊고 세상 소식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있기도 합니다. 모든 아픔에 다 공감하다가는 정작 내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지요.
또한 INFJ는 주변 환경의 분위기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소란스럽고 혼탁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심신이 금세 지쳐버립니다. 요란한 소음, 강한 불빛,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INFJ에게 감각적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잔한 음악이나 아늑한 공간에서는 마음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회복되지요. 이런 자신을 알기에 저는 힘들 땐 일부러 사람 붐비지 않는 한적한 공원이나 조용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그래야 내 감정과 생각을 차분히 추스르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의 촉수는 INFJ에게 커다란 선물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변인의 시선. 주변 사람들은 INFJ의 이런 감정 패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동료들은 모두 잊어버린 작은 실수를 INFJ 직원은 혼자 심각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사는 그 일은 이미 해결됐으니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INFJ는 며칠째 마음속으로 자책하며 잠 못 이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를 본 동료들은 왜 저렇게 유난을 떨까? 의아해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INFJ 친구는 분위기를 세심히 살피며 모두가 편안하도록 신경 씁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살짝 말을 걸어주고 다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슬쩍 화제를 돌려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 노력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배려를 고맙게 여기면서도 정작 INFJ 본인의 고민이나 속상함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늘 밝게만 보이니까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INFJ 친구도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 혼자 울음을 삼킨 적이 많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INFJ와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나 연인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넌 왜 기분을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겨? 사랑하는 사람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면 곁에서 보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특히 INFJ는 상대방의 감정은 그렇게 잘 알아주면서 정작 자신이 힘들 땐 알리지 않으니 함께 있는 사람 입장에선 속을 알 수 없어 답답하죠. 예를 들어 INFJ 여성과 사귀는 남자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심란해 보여 무슨 일이냐 물으면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미소 짓지만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들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애써 티내지 않으려 했던 거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때 솔직하게 말해주지 하고 마음 아파집니다. INFJ의 이러한 감정 처리 방식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겉으로 늘 괜찮다고 하니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뒤늦게 알고 보면 전혀 아니었던 경우가 많으니까요. 결국 주변에서 INFJ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조용한 미소 뒤에 숨은 감정들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INFJ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론 누구보다 알아주길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가까운 INFJ가 어느 날 지쳐 보인다면 비록 괜찮다는 말이 돌아오더라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아마 말 못한 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심과 이해의 시선이 쌓일 때 INFJ도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는 INFJ와 주변 사람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진솔한 관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INFJ인 내 머릿속에는 감정뿐 아니라 생각의 회로도 남다르게 돌아갑니다. 나는 늘 왜 그럴까를 달고 살죠. 세상의 현상 하나하나에 숨은 이유와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히 있는 듯해도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느라 분주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저는 머릿속에서 벌써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이 방식을 따르면 어떻게 될지, 저 방식을 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내다보려고 애쓰지요. 그러다 보니 정작 시작하기도 전에 과부하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만일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놓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늘 한 발 앞선 미래를 상상하며 계획을 세우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 크고 작은 변수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면 마음속에 쌓아둔 공든 탑이 무너진 것처럼 허탈감을 느낍니다.
아마 INFJ들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는 경향이 있어서 현실이 그와 다르게 전개되면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계획한 일이 틀어지면 처음엔 크게 동요하지만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또 머릿속에서 빠르게 찾아내려 애쓰는 편입니다. 제 사고방식의 특징 중 하나는 큰 그림과 세부 사항 사이를 오가는 시선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볼 때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작은 일도 넓은 시야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사소해 보이는 사건도 인생 전체의 퍼즐 속 한 조각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사소한 디테일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디테일에 강한 것은 아니라서 내가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에만 유난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카페에 가면 그 공간의 전체 분위기나 사람들의 감정을 금방 파악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문할 때 잔돈 몇천 원 계산이 헷갈려 머뭇거리거나 늘 마시던 메뉴 이름이 순간 생각나지 않아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자잘한 정보에는 약한 편이죠. 대신 사람들의 미묘한 눈빛이나 말투 변화, 그날 카페 창가를 스치는 바람의 느낌 같은 것에는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누군가는 지나칠 사소한 요소에서 저는 무언가 영감을 받거나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이런 저를 보고 주변에서는 엉뚱하다거나 산만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 입력된 수많은 감각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 어떤 통찰을 얻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INFJ에게 흔히 따르는 별명이 만연체 작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깊다 보니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것저것 덧붙여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서일 겁니다. 저 역시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서 하나를 설명하려다 보면 관련된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거기서 가지를 치고 이렇게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내 생각을 설명할 때 종종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 모든 맥락을 알아야 핵심을 이해할 것 같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하는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이런 점을 알기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속 생각을 모두 말하기보다는 핵심만 추려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핵심만이라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워낙 여러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보다 보니 한 가지 결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생각이 많다 보니 INFJ들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고뇌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선택인지 모두에게 최선이 될지 등을 오래 고민하지요. 저는 새로운 일을 제안받으면 우선속으로 그 일이 나와 맞는 의미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단순히 돈이나 명예보다는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혹시 이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거나 피해 입지는 않을지까지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 의사결정이 빠를 리가 없지요.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결정이 느려? 할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미래까지 내다보며 최선책을 찾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막상 결정을 하고 나서도 혹여라도 선택이 잘못됐으면 어쩌나 마음속으로 수없이 재확인합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완벽주의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실수가 없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별로 의미를 못 느끼는 일에는 놀랄 만큼 무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INFJ들은 자기 관심사가 아닌 일에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정작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서는 극단적으로 완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프로젝트의 큰 방향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밤새 토론할 열정이 있으면서도 보고서, 형식이나 숫자 데이터 같은 세세한 부분에서는 한순간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이렇듯 올인 아니면 무관심 사이를 오가는 경향은 INFJ들의 독특한 사고 패턴 중 하나입니다. 주변에 따라선 이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에는 그렇게 열정을 쏟는 사람이 자기 생활은 꽤 엉성해서 깜빡깜빡 약속을 잊는다거나 작은 청구서 같은 걸 제때 처리하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의 생각하는 방식에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는데 바로 과도한 분석과 고민의 함정입니다. INFJ인 저는 혼자 생각에 몰두하기를 즐기지만 때로는 그 생각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어떤 일이 틀어지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면 밤새 그 상황을 곱씹으며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때 저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하고 끝없는 가정 속에 빠져들죠.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대화를 다시 해보고 여러 갈래 평행 세계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생각에 늪에 빠지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데도 좀처럼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머릿속 과부하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분석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처음의 감정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도한 사고는 INFJ를 쉽게 지치게 하고 우울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일기장에 그 복잡한 마음을 쏟아내어 털어버리려 노력합니다. 스스로 생각이 많다는 걸 알기에 때로는 생각 대신 몸을 움직여 억지로라도 고리를 끊어내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주변인의 시선, 다른 사람들 눈에 INFJ의 사고방식은 종종 신기하다 또는 답답하다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볼 때 INFJ는 문제 해결할 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색다른 각도에서 풀어나가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는 감탄을 듣곤 하죠. 하지만 동시에 INFJ 동료는 사소한 결정을 앞두고 한참을 망설이거나 이미 끝난 일을 두고두고 걱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선 답답해하며 이젠 좀 그만 생각해 하고 말해주고 싶어지죠. 예를 들어 회의에서 모두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할 때 INFJ 직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속으로 지금 당장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있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INFJ에게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또 INFJ의 친구를 예로 들어보면 그 친구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는 철학자 같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깊은 통찰력으로 친구의 고민의 뜻밖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거나 보통 사람은 지나칠 법한 패턴을 읽어서 너 요즘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하고 콕 집어 말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친구들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하고 놀라면서도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INFJ 본인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갈피를 못 잡고 끙끙대는 모습을 보이니 곁에서 보면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조언해줄 때처럼 스스로 해보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막상 INFJ 본인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느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듯 INFJ의 사고방식은 독특하고 복잡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미지로 다가갑니다. 하나는 묵묵히 직관과 분석을 결합해 새로운 통찰을 끌어내는 지혜로운 조언자이고 다른 하나는 사소한 일에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두 모습 모두 INFJ의 일면입니다. 이해심 많은 주변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해 줄 겁니다. 저 친구는 생각이 깊어서 저러는 거야. 급하게 몰아붙이기보다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자. 반면 INFJ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결정장애처럼 굴지? 하며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죠. INFJ와 함께 하려면 그 느린 사고 프로세스 뒤에 사실 치열한 내적 탐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보다 확고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INFJ의 이러한 면을 존중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INFJ 역시 가끔은 자신의 생각 과정을 조금씩 설명해 준다면 주변 사람들도 덜 답답해하고 그 독특한 시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특징. 나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꽤 수줍음을 탑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대화를 이어가지만 속으로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수백 가지를 가늠해보곤 하죠. INFJ인 나는 새로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음엔 조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정하더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상대를 관찰하며 파악하지만 일단 신뢰가 쌓이고 마음이 열리면 INFJ도 상당히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친해진 친구들과 있을 때는 농담도 잘하고 진심 어린 응원도 아끼지 않아요. 다만 그 관계의 깊이가 쌓이기 전까지는 쉽게 나서지 않을 뿐입니다.
INFJ의 인간관계는 폭보다는 깊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두루 어울리기보다는 소수에 가까운 사람과 깊게 친해지는 편이죠. 저 역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두루 인사하는 지인은 제법 있어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학교 때 모두가 여러 무리와 파티를 즐길 때 저는 소수의 친구와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무리에서는 저를 친하긴 한데 뭔가 거리감 있는 친구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무리 속에서조차 내가 정말 속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랑 비슷한 깊이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 살펴보곤 했거든요. 이런 저를 두고 어떤 이는 까칠하거나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 또한 진심으로 이해하고픈 사람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INFJ가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은 맞춤형 친밀감이라고 할까요? 저는 상대방에 따라 제 모습을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곤 합니다. 어떤 친구와는 그의 취미 이야기로 활발하게 수다 떨고 다른 친구와는 진지한 고민 상담을 주로 합니다. 이는 내 모습이 가식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쪽에 대화를 맞추고 분위기를 이끌려 노력합니다. 이를 MBTI 커뮤니티에서는 소셜 미러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즉, 거울처럼 상대를 비추며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INFJ는 다양한 사람들과 무난히 어울릴 수 있고 누구든 내 앞에선 자신의 이야기를 편히 털어놓는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실제로 저는 초면인 사람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게 되는 경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조용히 경청하고 공감해주니 상대는 제게 마음을 열고 깊은 속내까지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누군가의 속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이렇게 주변에 맞춰주는 관계 맺은 방식에는 그늘도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에게 맞춰주다 보니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점점 표현되지 못한 채 남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친절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막상 아무도 내 본심을 아는 이는 없는 듯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넌 속도 넓고 이해심 많으니 아무하고나 잘 지내잖아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 안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는 울적함이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을 그렇게 잘 이해해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늘 혼자인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INFJ인 저는 다툼이나 갈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친구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그걸 푸느라 제 일처럼 뛰어들고 가족 내 불화가 보이면 두루 중재하느라 애를 씁니다. 반면 제가 직접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바로 대놓고 지적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부드럽게 애둘러 말하거나 아예 참고 넘어가곤 합니다. 괜히 솔직하게 말했다가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INFJ들은 분쟁 상황에서 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 양보하거나 조용히 물러나 주죠. 직장에서도 팀 내 마찰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쪽을 달래거나 그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맡는 편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INFJ는 좋은 조정자이자 협력자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주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사실 속으로는 뚜렷한 의견과 신념이 있어도 굳이 충돌을 만들고 싶지 않아 참는 것일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지만 저는 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만나 시끌벅적 놀다 보면 즐겁긴 해도 속이 텅 빈 듯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주말에 약속이 연달아 있으면 미리 마음의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토요일 모임 갔다 오면 일요일은 푹 쉬어야지. 물론 막상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웃고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즐깁니다. 다른 이들은 저를 보고 넌 분명 내성적인 사람이라더니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즐겁긴 한데 조금 있으면 방전될 텐데.
그리고 예상대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기가 빨려나간 사람처럼 말수가 줄어듭니다. 집에 도착하면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침대에 몸을 던지고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홀로만의 시간을 통해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지요. INFJ인 저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 에너지를 주기를 반복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대하지만 그렇기에 끝나면 더 고요한 혼자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주변인의 시선. 주변 사람들은 INFJ의 이러한 대인 관계 스타일을 보고 때로는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INFJ와 친한 친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는 분명 나랑 있을 땐 말도 많고 잘 웃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 딴 사람처럼 조용해져. 사실 INFJ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모습 차이지만 겉에서 보면 마치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인은 INFJ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상냥하고 잘 들어주니까 걔랑 친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친구 속 이야기는 전혀 몰라. INFJ가 상대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누구보다 공감하며 친밀하게 대하지만 정작 본인의 고민은 말하지 않으니 지인은 자신이 그를 얼마나 깊이 알게 되었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INFJ를 두고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동료나 학교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INFJ 동료는 늘 팀원들을 챙기고 배려하지만 정작 회식 자리에는 자주 빠집니다. 그러면 동료들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나?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술자리의 소음과 가벼운 농담 속에서 INFJ가 금세 지쳐버리기 때문인데 말이지요.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INFJ 특유의 사회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가족 모임에서 INFJ는 조용히 웃으며 어른들 말씀을 잘 듣고 예의를 지키지만 정작 끝나고 나면 몰래 방에 들어가서 숨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얘는 모임에서도 말이 없고 끝나면 방에만 있으니 가족들이랑 안 만나 하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NFJ 자녀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친척들과 한꺼번에 어울린 자리에 지쳐 혼자만의 회복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 INFJ의 친구들은 이런 일도 겪습니다. 한동안 바빠서 연락을 못했던 INFJ 친구에게 겨우 만남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당일 그 친구가 미안 몸이 좀 안 좋아서 라며 취소하는 일이 몇 번 반복된다면 친구는 상처를 받을 겁니다. 사실 그 INFJ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도무지 밖에 나갈 기력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솔직히 말 못하고 둘러대니 친구 입장에선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오해하지요. 이렇게 INFJ의 갑작스런 잠수는 인간관계에 작은 균열을 낳기도 합니다. 상대는 섭섭하고 INFJ는 미안해하면서도 동시에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INFJ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 친구가 모임에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자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 잠시 충전이 필요한 것임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INFJ 자신도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지쳐서 이번 주말에는 혼자 좀 쉬고 싶어라고 털어놓는다면 진짜 친구라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입니다. 서로의 솔직함과 배려가 맞닿을 때 INFJ의 인간관계는 비로소 오해 없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와 회복.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도 상처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INFJ인 나는 남들보다 마음의 상흔을 쉽게 입습니다.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인데도 나는 그것을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아파하곤 하지요. 가장 큰 상처는 역시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했거나 진심을 다해 도와준 누군가가 나중에 내 마음을 배신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 이럴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믿음과 애정을 깊이 주는 만큼 그 끈이 끊어질 때의 고통도 배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갈등을 피하려 노력하는 편이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처음에는 바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설마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상대를 이해하려 합니다. 작은 서운함쯤은 그냥 넘겨버리려 애쓰지요.
하지만 그 작은 흠집들이 반복되어 쌓이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숙한 곳이 갈라져 나갑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동안 참고 쌓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버립니다. INFJ들에게 악명 높은 문 닫아버리기, 즉 흔히 말하는 도어 슬램이 바로 이런 때에 나타납니다. 저 역시 아주 가까웠던 친구와 관계를 끊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고 고민을 함께 나누었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 그 친구는 나 몰라라 하거나 오히려 비난 섞인 말을 내뱉곤 했죠. 몇 번은 이해하려 했으나 상처가 누적되었고 끝내 어느 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지우고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도 모두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살짝 멀어진 거겠지 싶었지만 저로선 두 번 다시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INFJ가 한 번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으면 정말 웬만해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다쳐서 차라리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죠. INFJ의 상처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남을 배려하고 평화를 지키려 애쓰는 제가 오히려 상처받았다고 토로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질까 두려운 탓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받아도 난 괜찮아 하며 웃어넘기기 바쁩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순간에 그 고통은 고스란히 몰려옵니다. 밤 늦은 시각,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두드리며 겨우 숨을 내쉬어야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이 오면 아무 일 없었던 얼굴로 다시 사람들을 대합니다. 속은 만신창이라도 겉으로 완벽히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계에 다다라 불쑥 무너지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제야 깜짝 놀라 묻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갑자기가 아닌데도 제가 내색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다른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INFJ는 오해를 삽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그때그때 말하지 왜 이제 와서 극단적으로 구냐는 식의 말도 들었죠. 하지만 INFJ에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이거든요. 차라리 혼자 사귀고 묻어두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 여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취하는 게 바로 문 닫아버리기입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천천히 희미해지기를 바랐던 상처가 어느 날 내 안에서 폭발했고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냉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INFJ가 상처에서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마음에 깊은 흉터가 생기면 좀처럼 쉽게 아물지 않아요. 저는 상처를 받고 나면 한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상처 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살짝 물러나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깨진 경험이 주는 불신 때문인지 다른 누구도 선뜻 마음을 열고 대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 기간에 저는 주로 책을 많이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지냅니다. 책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음악 선율에 제 아픈 감정을 실어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일기장이나 문서 파일에 속마음을 적어보기도 합니다. 직접 누군가에게 말하진 못하지만 글로 쏟아내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비로소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상대는 그걸 몰랐고 그래서 날 함부로 대했지. 그 사람의 문제지 내 탓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음속 대화를 통해 자책을 내려놓으려 노력합니다. INFJ인 저는 아팠던 기억을 분석하고 의미를 찾으면서 서서히 소화해냅니다. 어떤 INFJ들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용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가해자를 미워하는 대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해보려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일을 내 인생의 하나의 교훈으로 여겨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것이죠. 저 역시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할 순 없었지만 그들에게서 멀어진 후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일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심장이 쿡쿡 쑤시지는 않는 걸 보니 조금은 무디어진 모양입니다. INFJ의 회복 과정에는 나도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는 상처를 받아도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어 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러는 사이 내 안에는 골문 감정들이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솔직해지려 합니다. 속상한 건 속상한 것이고 슬픈 건 슬픈 것이니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조심스럽게나마 사실 그때 많이 힘들었어라고 털어놓는 용기를 내보기도 합니다. 다행히 진심을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미안해, 몰랐어. 다음엔 꼭 말해줘라는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는 울컥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너무 혼자 모든 걸 안고 있으려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INFJ라 해도 결국 사람인지라 속마음을 알아주고 다독여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상처가 훨씬 빨리 아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상대가 끝내 이해해주지 못한 채 남기도 합니다. 그럴 땐 나 혼자라도 나를 다독여야 합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젠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익히는 거지요. INFJ에게 자기 연민은 금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남들만 위로할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주는 것. 저 역시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 잘 견뎠어. 속으로 되뇌어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효과가 있더군요. 주변인의 시선. 주변 사람들은 INFJ의 상처를 잘 알아채지 못하기에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INFJ 친구가 연락을 끊었다면 대부분은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리둥절해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있었다면 추측이나 하겠지만 INFJ는 웬만하면 그 전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문득 관계를 단절당한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INFJ를 향해 너무했다, 쌀쌀맞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INFJ의 속사정을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십 번의 상처를 참아내다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라는 걸 안다면요. 사실 INFJ도 끝까지 노력합니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진 관계가 아니길 바라면서 혼자 슬픔을 사귀며 상대를 이해해보려 애쓰지요. 주변에서 INFJ의 이러한 조용한 몸부림을 알아차리긴 어렵습니다. 겉으로 태어나니 속이 썩는 줄 모르지요. 만약 당신의 주변에 INFJ가 있고 그가 최근 들어 부쩍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면 혹은 예전에 가깝던 사이에서 살짝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 든다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슨 일 있어? 힘든 거 없어? 어쩌면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INFJ는 자존심과 배려심 때문에 주위에 상처받았다고 쉽게 티를 못 내지만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와주면 서서히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INFJ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늘 강하고 친절해 보여도 그 내면에는 쉽게 멍드는 유리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 상처를 돌볼 시간을 가질 때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오해와 진실. INFJ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신비로운 면이 있다 보니 추측이 앞서는 경우도 많지요. 이러한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해 1. INFJ는 감수성이 예민해 늘 울고 감정에 휘둘릴 것이다. 분명 INFJ는 남들보다 감정을 깊게 느끼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는 감성 덩어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INFJ들은 겉으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선 너는 의외로 침착하네, 생각보다 덤덤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INFJ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겉으론 미소 지으며 참아내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그 감정을 마주하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INFJ가 그렇게 예민한 줄 모르고 감정을 잘 안 드러내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INFJ는 감정적 공감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늘 감정에 휩쓸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강한 감정을 스스로 사귀며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5회 이 INFJ는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이니 늘 완벽하게 조직적일 것이다. 제의를 가지고 있고 이상주의적인 면이 부각되다 보니 많은 이들이 INFJ를 두고 정리정돈 잘하고 계획 철저히 지키는 타입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INFJ들은 생각만큼 깔끔하거나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의 일정과 목표에 대해선 치밀하게 플랜을 세우지만 정작 책상 서랍은 가끔 어질러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INFJ들은 예술가 기질이 강해 창의적인 일에는 몰두해도 현실의 잔잔한 루틴에는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오한 주제의 글을 쓸 때는 밤새워 집중하면서 정작 다음날 쓰레기 배출요일을 깜빡 잊어버리는 시기죠. 감각, S 기능이 열세이기 때문에 INFJ는 주변 사소한 변화나 실용적인 생활 감각에서 허술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분야나 사람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잘 기억해내지만 일상적인 자질구레함은 놓치기 일쑤죠. 그러니 INFJ라서 모든 걸 척척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종종 휴대폰을 어디 두었는지 헤매고 밥 먹고 설거지를 미룬 채 생각에 빠져드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5회 3. INFJ는 내성적이라더니 때로는 너무 활동적이고 말도 잘한다. 사실 양양 성격이 아닐까? 많은 INFJ들이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넌 내향형이라는데 모임에서 보면 잘 놀던데? 이것은 INFJ의 외유내강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INFJ는 분명 에너지 충전을 위해 혼자가 필요한 내향형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배려하는 외향 감정 기능을 사용하기에 사회적 상황에서 친절하고 활발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거나 의미 있다고 느끼는 대화 주제라면 열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편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INFJ가 본질적으로 외향형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상황에서 발휘되는 능력일 뿐이고 그만큼 대가로 혼자만의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는 INFJ가 밖에서 잘 어울리다가 금세 지쳐 집에 틀어박히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확 변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짜 INFJ 모습입니다. 겉으론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론 에너지 게이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INFJ 친구가 갑자기 잠수 탄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건 당신이 지겨워서가 아니라 충전이 시급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회 4. INFJ는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는 천리안이다. INFJ들은 직관력이 뛰어나고 눈치가 빠르다 보니 가끔 친구들이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넌 무당 같은 데가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기분을 알아채거나 무심코한 행동을 보고 정확히 맞춰버리니 놀란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통찰력은 마법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복합적인 정보와 패턴을 무의식 중에 조합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저도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 얼핏 스치는 확신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종종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INFJ라고 해서 전지전능하게 남의 속을 다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이라도 그날의 상황에 따라 잘못 짚을 수 있지요. INFJ 자신도 이 점을 잘 압니다. 직관이 강하다고 해서 함부로 단정 짓는 대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 노력하지요. 그러니 주변에서도 INFJ에게 너 다 알잖아. 내가 뭘 느끼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식으로 기대하거나 부담 주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 주어야 비로소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5회 5. INFJ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여기고 남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INFJ가 확고한 신념과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고집세고 자기만 옳다고 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INFJ가 워낙 옳다고 믿는 가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다수의 의견보다 본인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진실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INFJ들은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남 앞에서는 차분히 자기 주장을 펼쳐도 속으로는 내가 틀렸다면 어쩌지?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 하고 고민하지요. 다만 모든 성격이 그렇듯
INFJ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때로는 직관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쳐 다른 의견을 쉽게 무시해버릴 때가 있고, 이상을 중시하다 보니 현실적인 타협을 좀처럼 못 받아들여 융통성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결과와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강해 그러는 경우가 많지요. INFJ 스스로도 이런 점을 알기에 성찰하려 노력합니다. 주변에서도 INFJ가 완벽한 도덕군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INFJ도 실수도 하고 편견도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만 실수했을 때 조용히 그걸 곱씹으며 자기 반성을 심하게 하는 타입일 뿐이죠. 그러니 만약 어떤 INFJ가 고집스럽게 굴 때에는 그 이면에 이 방향이 모두에게 더 좋다고 믿어서라는 진심이 깔려 있음을 감안해 주세요. 대신 INFJ인 저희도 알아두겠습니다. 때때로 저희의 믿음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함을 명심하려고요. 서로 그런 이해와 양보가 있을 때 오해는 서서히 진실 앞에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오해 6. INFJ는 자신들이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MBTI 커뮤니티에서 INFJ가 희귀하다는 말이 유명해지다 보니 일부에서는 INFJ들이 자기 유형을 두고 특별한 존재라며 우쭐대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INFJ들은 자신의 희귀성이 자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난 왜 남들과 다를까 고민하며 자라온 INFJ들에게 너는 1%밖에 안 되는 특이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오히려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INFJ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대부분이 자신의 방식과 달라 외로웠을 뿐이죠. MBTI 유형이 알려져 INFJ가 희귀형이라고들 말할 때 정작 INFJ들은 그래, 어쩐지 내가 주변에서 동질감을 느끼기 힘들었구나 하고 홀로 속삭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어울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함을 즐기기는커녕 너무 튀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왔죠. 그러니 INFJ를 특별병에 걸렸다고 의심하기보다는 그들도 결국 다른 이들과 같은 인간이며 각자 고유한 장점을 지닌 16가지 성격 중 하나일 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INFJ 자신도 모든 유형이 저마다 가치 있다고 여기며 다만 자기 성향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의 역할. INFJ들은 비록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아도 사회 곳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옹호자라는 별명이 붙은 만큼 이들은 주위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한 이야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엔 어려운 친구를 보면 도와주려 나섰고 직장에 들어와서는 팀 내에 소외되는 동료가 없도록 신경 쓰게 되더군요. 이런 행동들이 거창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INFJ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많은 INFJ들이 사람을 돌보고 이해하는 재능을 살려 상담사, 교사, 의료 종사자, 사회복지사 같은 길을 걷곤 합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 진로를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내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제 주변의 INFJ 지인도 비슷합니다. 친구 하나는 NGO 단체에서 일하며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열정을 바치고 있고 또 다른 선배는 작은 마을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도 인류애와 정의감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꾼 INFJ 인물들이 자주 거론됩니다. 예컨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나 마더 테레사 수녀 등이 INFJ 유형이었다고들 하지요. 그들은 비폭력과 헌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INFJ의 공감과 신념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INFJ의 사회적 역할은 때로는 양심이나 중재자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나 불이한 일을 목격하면 그냥 모른 척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모두들 쉬쉬할 때 INFJ인 제가 용기를 내어 의견을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면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남을 것 같았거든요. 운 좋게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 결국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후 동료들이 고마워. 너가 말해줘서 우리가 변화를 이끌 수 있었어라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내가 한 행동이 의미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괜히 나서서 소란 피운 건 아닐까 걱정했었거든요. INFJ들은 이렇게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용기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큰 소리치며 앞장서지는 못해도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INFJ들은 예술이나 글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직접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글 한 편이나 그림 한 장에 진심을 담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 어떤 문학가나 상담 전문가들 중 INFJ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작품이나 연설을 통해 사람들은 공감과 위로를 얻고 때로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지요. INFJ의 섬세한 통찰과 따뜻한 감성은 이렇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INFJ들이 거창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다수 INFJ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자기 주변의 작은 세상부터 밝히려 노력합니다. 회사에서는 말단 직원이라도 후배의 멘토가 되어주고, 가정에서는 자녀나 배우자의 든든한 정신적 지지자가 됩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조용히 참여해 묵묵히 일손을 거들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고민 상담 글을 정성껏 답해주기도 하죠. 누구나 알아주는 영웅은 아닐지 몰라도 INFJ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세상이 눈치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돕고 이해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INFJ들도 좌절감을 느낍니다. 사회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게만 느껴질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혼자 애쓴다고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말이죠. 저 또한 뉴스를 보다가 깊은 무력감에 빠진 적이 많습니다. 전쟁, 가난, 환경 파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고통을 다 덜어줄 수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 저를 붙잡아준 것은 주위의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내가 돕던 한 학생이 예전보다 밝아진 모습으로 성장한다든지, 함께 봉사하던 이웃이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웃어줄 때, 아, 작은 빛이라도 있구나 깨닫습니다. INFJ의 역할은 어쩌면 거대한 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씩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등불이 많이 모이면 결국 어둠을 비추듯이 주변인의 시선, 주위 사람들은 때때로 INFJ의 이러한 사회적 기여를 뒤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어른이 되어서야 학창시절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준 선생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닫는 경우처럼요. 혹은 한 조직에서 INFJ 동료가 퇴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를 연결하고 배려하며 갈등을 예방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겁니다. 또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NFJ 부모나 형제가 있는 가정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의 배려심이 사라지면 비로소 빈자리를 실감합니다. 평소에 잘 드러내지 않아 몰랐을 뿐 알고 보면 INFJ들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조용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회는 때때로 이런 조용한 기여를 간과합니다. 야심차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에 가려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가치를 잊곤 하지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INFJ들은 자기 길을 갑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실천하는 데에서 오는 내적 보람이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INFJ의 진가를 조금 더 일찍 알아봐 준다면 아마 그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작은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별거 아니야.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이죠. 그 말처럼 INFJ의 사회적 역할은 떠들썩한 영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탱해주는 조용한 지지대와 같습니다. 사랑과 인간관계. INFJ인 저는 사랑에 있어서도 남다른 깊이를 추구합니다. 가벼운 만남이나 겉핥기식 관계로는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까지 알고 싶고 제 영혼도 온전히 내보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연애를 해도 상대방과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밤새 통화하며 어린 시절의 기억, 인생에 대한 가치관, 속마음의 상처까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식의 교감이 없으면 사랑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들지요. 저뿐 아니라 많은 INFJ들이 비슷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진짜 이해해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니 말입니다. 연애 초반 INFJ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덥석 대시하지 않고 상대를 관찰하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혹여라도 내 진심이 가볍게 여겨질까 두렵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서기 전까지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죠. 저 역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속으로만 애태우며 몇 달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폈죠. 그러다 참 마음 따뜻한 사람이구나 확신이 들었을 때 용기 내어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제 마음이 통했던 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신뢰로 자라났습니다. INFJ가 한번 사랑에 빠지면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편입니다. 저는 연인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일부로 여기며 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연인이 힘들어하면 제 1인 양 나서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 작은 서프라이즈로 되돌려주기도 하지요. 예컨대 연인이 예전에 스쳐 지나듯 좋아한다고 언급한 물건을 몰래 준비해 선물하거나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 깜짝 데이트를 계획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노력에 상대가 감동받을 때 INFJ인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충만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러나 INFJ의 이러한 헌신적 사랑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나는 상대에게 모든 걸 주면서도 정작 내 욕구나 필요는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갈등 상황이 생겨도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자책하며 넘어가주고 연인이 부탁하면 내 스케줄을 변경해서라도 맞춰줍니다. 문제는 그렇게 배려를 쏟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 일방적으로 퍼주고 있다는 허탈감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한 번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상대를 우선시하며 노력해왔는데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쌓이고 쌓인 서운함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연인은 제 느닷없는 분노에 깜짝 놀라 왜 이제야 말하냐고 했지만 저는 애초에 그를 불편하게 할까봐 감정을 숨겨왔던 겁니다. INFJ들은 연인을 향한 배려심이 크지만 그것이 오히려 솔직한 소통을 막아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때로는 자기 감정을 터놓고 말해야 함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실천이 어려운 것이 저희입니다. INFJ에게 사랑은 영혼의 연대를 맺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연인에게 기대하는 바도 꽤 높습니다.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정신적 성장을 돕고 지지해주는 관계이길 바랍니다. 저는 연인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 연인이 제 깊은 내적 세계에 관심이 없거나 피상적인 대화만 반복된다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감을 느낍니다. INFJ는 사랑하는 사람과 심층적인 수준에서 연결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는 오래 유지하기 힘들어합니다. 한 INFJ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워. 저 역시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INFJ입니다. 그래서인지 INFJ들은 인연을 쉽게 맺지 않지만 일단 맺으면 웬만하면 끊어내지 않고 오래 지키려 합니다. 그만큼 상대 선택에도 신중하니 한번 사귄 연인과 장기 연애로 가는 경우가 많고 결혼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INFJ의 사랑에는 로맨틱한 면도 존재합니다. 조용하고 이성적일 것 같지만 사실 마음 한켠엔 영화 같은 운명적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별이 빛나는 밤에 산책하며 손잡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라든지 기념일에 정성 들여 쓴 편지를 주고받는 장면을 상상하며 혼자 미소 지은 적이 많습니다. 연애 중일 때는 연인의 사진을 보며 시를 써본 적도 있고 서투르지만
직접 만든 선물을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INFJ가 한번 감성을 열면 그 누구보다도 낭만적인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나의 이런 진심 어린 표현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웃는다면 저는 크게 상처받고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INFJ들은 자신이 로맨틱한 마음을 꺼내 보여도 되는 안전한 상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도 나와 비슷한 결의 진심과 감성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껴지면 비로소 마음껏 사랑의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INFJ와의 사랑은 깊고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INFJ의 연인을 보고 참 좋겠다, 저렇게 이해심 많고 헌신적인 사람이 곁에 있어서라고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INFJ는 연인의 내면까지 이해하려 애쓰고 갈등이 생겨도 최대한 공감하려 노력하므로 편안한 연애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연인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뭘 원하는지 말을 안 해. 속으로 사귀니까 내가 알 길이 없어. INFJ의 연인은 때때로 그렇게 말하지요. INFJ가 상대에게 맞추기만 하고 정작 자기 속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니 연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난감한 겁니다. 또 INFJ 연인이 상처받았을 때 그걸 풀어주기도 어렵습니다. 겉으로 괜찮다고 하니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혼자 상처를 키우고 있었다는 식이니까요.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누적되면 상대는 INFJ를 이해하기 힘들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 남성이 INFJ 여성과 사귀었다고 해봅시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배려심과 감성에 깊이 끌려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공감해주고 서프라이즈로 격려 편지를 써주는 등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끔 혼자 있고 싶다고 할 때 이유를 묻지 못했고 그녀가 눈에 띄게 우울해 보여도 나중에 얘기하자며 미소 지을 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폭발의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쏟아냈습니다. 감정이 푹 받쳐 한동안은 말도 잇지 못하고 흐느꼈지요. 가까스로 흘러나온 그녀의 말은 속상함과 서러움으로 떨렸습니다. 너무 외로웠어. 나는 항상 혼자였어. 그동안 누르고 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남성은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다가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깜짝 놀랐고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저렸죠. 남성은 당황했죠.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난 전혀 몰랐어. 그러자 그녀는 당신이 알아주길 바랐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예시처럼 INFJ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길 은근히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인데도 말이죠. 결국 이 커플은 그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남성은 그녀에게 앞으로는 작은 감정도 솔직히 나눠달라 부탁했고 그녀도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죠. INFJ와의 사랑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방식 차이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INFJ 중에는 연애 공백기가 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와 쉽게 만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진정한 인연을 차분히 기다리는 쪽을 택하지요. 주변에서는 눈 좀 낮춰라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INFJ에게 있어 마음이 가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더 큰 외로움일 뿐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혼자만의 세계를 풍요롭게 가꾸며 지내는 편이 낫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싱글 기간 동안 INFJ들은 독서, 예술, 자기계발 등에 몰두하며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켜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뜻이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준비된 마음으로 깊이 있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INFJ가 원하는 것은 수많은 연애 경험이 아니라 단 하나일지라도 진실된 연결이니까요. 주변인의 시선. INFJ의 사랑 이야기를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정말 이상적인 커플이야 라는 찬사이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까지 다 주면 나중에 힘들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INFJ와 그 연인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은 동화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깊이 아껴주고 존중하는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INFJ의 부모는 자녀가 그런 연애를 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참 성숙한 사랑을 하는구나 하고요.
반면 INFJ의 절친한 친구는 누구보다 그 뒷면을 알기에 걱정이 됩니다. 쟤 또 자기 다 내어주고 있네. 저러다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INFJ 친구를 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느껴봤을 겁니다. 실제로 INFJ가 연애에서 깊이 다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지요. 모든 사랑이 아름답게 끝나진 않으니까요. 이별을 맞이한 INFJ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아픔을 겪습니다. 쉽게 마음 열지 않았던 만큼 한 번 준 마음을 거둬들이는 일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죠. 주변에서는 그런 INFJ를 안타깝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라죠. 다음엔 정말 자기 마음 알아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요. 다행히도 INFJ들은 상처를 통해 더욱 현명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사랑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엔 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짝을 만나면 그 관계를 누구보다 아름답고 단단하게 가꾸어 나갑니다. INFJ의 사랑은 시련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INFJ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곤 합니다. 사랑을 저렇게 진지하게 대하는구나. 저 친구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것 같아 하고요. INFJ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 진심 어린 사랑의 방식은 분명 특별합니다. 그래서 INFJ와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 경험을 쉽게 잊지 못한다고들 하죠. 그만큼 영혼을 다해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요. 일과 가치관. INFJ인 제가 살아가며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내 양심과 맞지 않는 일이라면 오래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INFJ들이 자신의 일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장이라도 거기서 얻은 돈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있다는 식으로 나름의 가치를 찾아야 마음이 편하지요. 저도 첫 직장을 구할 때 연봉이나 안정성보다 이 일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내 적성에 맞고 의미 있는가? 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직장에서의 INFJ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일꾼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우선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파악하려 합니다. 단순히 시키니까 한다는 마음으론 열정이 잘 안 생기거든요. 상사가 지시한 일이라도 왜 이게 필요한지 이해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최선을 다하지만 납득이 안 가는 업무는 겉으론 따르면서도 속으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더 나은 방법을 조용히 연구해 보거나 상사에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INFJ 동료는 회사에서 부당한 관행을 보고 혼자 개선 프로젝트를 계획해 윗사람들에게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겐 조직 문화도 개인의 가치관 문제였던 거지요. 이렇게 INFJ들은 일할 때도 자신의 양심과 의미를 추구합니다. INFJ는 사람과 관련된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팀에서 협업할 때 특히 돋보입니다. 저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구성원 각자의 강점을 파악해 역할을 배분하려 애쓰고 모두가 의견을 내도록 독려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조율하고 누구 한 명 소외되지 않게 분위기를 살피지요. 이런 덕분에 어떤 팀에서는 INFJ인 제가 공식 직책은 아니어도 실질적인 조장 역할을 맡곤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있으면 팀워크가 부드럽다며 고마워했지만 정작 제가 한 일은 그저 각자의 말을 경청하고 다리를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INFJ들은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 가치와 보람을 찾습니다. 프로젝트 성과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직장은 항상 이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INFJ인 저는 때때로 회사 생활에서 벽을 느낍니다. 정치 싸움이나 줄서기 문화 같은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지요. 뛰어난 실력보다 아부가 통하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정정당당하게 일하면 안 되나. 답답해하다가도 한편으론 저 스스로 그런 환경에 적응 못하는 게 약점인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어떤 INFJ들은 이런 조직 문화의 환멸을 느껴 아예 퇴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한 번은 가치관과 맞지 않는 업무 방식 때문에 큰 결심을 하고 직장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까운 회사를 왜 나가? 했지만 매일 마음이 갈등으로 찢어지는 느낌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업무 수행 방식에서도 INFJ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저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나 사람과의 소통이 필요한 과업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만 반복적이고 감정 없는 작업에는 금세 지칩니다. 보고서를 쓸 때도 수치 데이터 분석보다는 그 의미를 해석해 스토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힘이 납니다. 가끔 상사가 세부 사항 좀 놓치지 마라고 지적하면 뜨끔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숫자 하나, 오타 하나를 간과했을 때지요. INFJ들은 전체 그림을 보느라 작은 디테일을 실수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너무 자책하진 않으려 합니다. 대신 그런 부분은 꼼꼼한 동료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고 저는 큰 방향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팀에 기여하려 애쓰지요. 다행히 서로의 강약점을 이해하는 팀에서는 이런 협업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한편 INFJ들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내세우는데 익숙지 않아 때로는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저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도 다들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라며 공을 돌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겸손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신의 가치를 크게 포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윗사람들이 저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 진가를 알아본 몇몇 분들의 도움으로 점차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INFJ들은 요란한 칭찬이나 상보다 묵묵히 노력한 끝에 누군가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말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INFJ들은 일에서 성취감도 얻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도 상당히 신경 씁니다.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어느새 내가 추구하던 인간적인 가치들이 흐려질까봐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독서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틈틈이 이어가며 스스로에게 나는 단순한 회사 기계가 아니야 라고 상기시킵니다. 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내려질 때 개인 시간에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무언가를 실천하며 균형을 찾으려 하죠. 예를 들어 회사가 환경에 무심한 경영을 펼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라도 친환경 생활을 철저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어쩌면 소심한 반항일지 모르지만 INFJ인 저에겐 꼭 필요한 자구책입니다. INFJ에게 일이란 그저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세상에 기여할 기회이며 자신의 가치관을 시험받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단순히 업무 실패 이상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내 방향이 틀린 걸까? 내가 속한 이 조직과 난 맞지 않는 걸까? 자아 정체성에 의문을 품기도 하지요. 하지만 역으로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확신이 들면 그만큼 삶 전체의 의미가 충만해지는 기분을 얻습니다. 저 역시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이나 동료에게서 덕분에 도움이 됐다는 인사를 들으면 며칠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래, 이 맛에 일하지 하면서요. 주변인의 시선. 주변 사람들은 INFJ의 이런 일관된 가치 중심 태도를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어떤 동료는 너는 희한하게 일을 철학적으로 생각해라며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론 존경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타협하지 않고 옳다고 여기는 방식을 지키려는 INFJ의 모습에서 양심과 원칙을 읽어내기 때문이지요. 반면 어떤 상사는 INFJ를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라고요. INFJ가 꼿꼿하게 의견을 굽히지 않을 때, 특히 그것이 조직 논리보다 인간적인 옳고 그름에 기반할 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INFJ의 판단이 옳았음이 드러나면 그제야 미안, 내 말이 맞았어 인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들은 INFJ가 돈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선택을 할 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은근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안정적인 길 대신 사회에 보람 있는 길을 택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만류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애가 참 뜻있게 일한다며 뿌듯해하십니다. 물론 좀 너 자신을 먼저 챙겨라, 희생만 하지 말고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시지만요. 친구들 역시 제가 회사를 옮긴다거나 커리어 결정을 할 때 역시 너다운 선택이네라며 이해해줍니다. INFJ는 겉으로 유연해 보여도 핵심 가치에선 양보를 잘 안 한다는 걸 알기에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INFJ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과묵하고 친절한 동료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겪고 나면 INFJ의 숨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앞장서 떠들진 않아도 뒤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 최선의 안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리고 모두가 지쳤을 때 조용히 던지는 한마디 격려로 팀 분위기를 살려내는 능력을 보며 아, 저 친구가 우리 팀의 심장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INFJ들은 회사든 어디든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조용한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가 INFJ의 이러한 면을 반겨주는 건 아닙니다. 때론 각박한 환경에서 INFJ의 선의가 오해받거나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INFJ들은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기 나름의 원칙을 완전히 버리진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국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쪽으로 돌아서지요. 주변에서 볼 때 그 모습은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경이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참 융통성 없네 할지 몰라도 또 다른 이는 저런 사람이 있어서 조직이 아직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야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INFJ와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표면적인 실적 뒤에 숨은 그들의 값진 역할을요.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 문득 INFJ 동료가 했던 말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일로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느냐야라는 식의 한마디를요. 그런 식으로 INFJ는 일터와 사회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성장 여정. 돌이켜보면 INFJ로서의 제 인생은 스스로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지 알 수 없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시시덕거리는데 나는 왜 항상 한 발짝 떨어져 세상을 관찰하는 기분일까? 왜 아무도 나의 복잡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 깊은 생각과 감정들이 나만의 소중한 일부라는 것을요. 남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나만 혼자 옆길로 걷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길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청소년기와 20대에 걸쳐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남들에게 맞춰보려 자기 모습을 숨겨도 보고 반대로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었다 상처도 받아봤죠. 그러면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내가 예민한 게 문제인 줄 알고 덜 예민해지려고 억지로 웃어넘기고 떠들썩한 자리에 꾸역꾸역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치는 건 나 자신이었죠. 이제는 압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내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예전처럼 억지로 자기 본성을 꺾지 않습니다. 가령 모임에 꼭 다 참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쪽을 택하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나와 진짜 잘 맞는 인연들이 남고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자기 본 모습을 받아들이자 비로소 삶이 단순해지고 평온해졌다고나 할까요? 사실 제가 MBTI라는 것을 접하고 INFJ라는 유형 설명을 처음 읽었을 때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그것은 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만 왜 이럴까 자책했지만 그 후론 이것이 내 고유한 성향이구나 인정하며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INFJ로 성장하며 배우는 핵심은 경계짓기였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무너질 정도로 스스로를 혹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고생한 기억이 많습니다. 친구 부탁에 밤새 과제도 같이 해주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억지로 도와주다 번아웃된 적도 있었지요. 이제는 예전보다 선을 그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되는지 판단하려 노력합니다. 처음엔 죄책감도 느꼈지만 내 에너지를 아끼고 우선 나 자신을 돌봐야 꾸준히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나 자신도 소중한 타인이다라는 말을 새겨두고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INFJ들이 흔히 겪는 성장의 또 다른 과제는 자기 표현입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 우리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지요. 저 또한 내 감정을 표현하라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성격을 바꾸란 거지?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예컨대 친구가 내 행동을 오해했을 때 예전엔 가만히 속만 태웠지만 이젠 용기 내어 사실 그게 아니라 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연인에게 섭섭한 일이 생겨도 혼자 눈물만 삼키지 말고 조심스럽게나마 털어놓으려 노력 중입니다. 물론 여전히 서툴고 가끔은 말하다 울컥해버리기도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큰 발전입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솔직해질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결국 있다. 단 내가 말해야 비로소 전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제는 실천해보는 중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INFJ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이성과 감정, 내향성과 외향성,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익히는 거지요. 한때 저는 세상과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껴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내면의 세계에만 틀어박혀 산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믿기 싫고 세상사가 허무하게 여겨졌지요. 하지만 그 시기 동안 제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나도 존재 이유를 잃는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반대로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면 내 마음의 소리를 놓치기 쉽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과 사회 속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조율합니다. 일정이 빼곡한 주말을 보냈다면 다음 주말은 아무 약속 없이 보내본다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었다면 그 에너지를 내적 성찰에도 쓰는 식으로요. INFJ의 내적 직관과 외적 배려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최고의 역량이 발휘된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INFJ로서 성장한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섬세함과 이상주의를 약점 취급하지만 사실 그것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내 성격이 이 각박한 세상에 맞나? 너무 유약한 거 아닌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에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많은 INFJ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사실이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혼자일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연결될 때 힘이 되는 법이죠. INFJ에게는 공감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세상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 제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인의 시선. 시간이 흐르며 성장한 INFJ의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종종 놀라워합니다. 예전엔 자기 생각을 말도 못하더니 이제는 할 말 다 하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웃으며 말했죠. 그 말 속엔 존중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더 당당해진 모습을 보며 친구도 기뻐해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땐 늘 혼자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뜻을 펼치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어른으로 자란 걸 보며 대견해 하십니다. 너가 마음 약한 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 제법 단단해졌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했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물론 INFJ라고 해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본질은 그대로지요. 다만 그 본질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이 보다 유연해지고 현명해진다고 할까요? 예전엔 이상만을 좇았다면 이제는 현실과 타협하는 법도 조금은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초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경험을 통해 그 가치들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INFJ의 성장 여정은 자기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INFJ인 저와 당신, 그리고 우리 주변의 INFJ들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은 분명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나와 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이 이렇게나 있구나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심이 알아주지 못해 슬플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어떤 이는 우리 덕분에 구원받기도 하고 웃음을 되찾기도 할 것입니다. INFJ의 깊은 공감과 통찰, 헌신은 이 사회에 등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따뜻한 마음을 꺾지 말아주세요. 저 자신과 모든 INFJ 여러분, 그리고 INFJ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때로 상처 주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이들과 함께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INFJ들의 진심이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지만 깊은 파동으로 퍼져나가리라 믿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